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작품, 바로 에밀리 브론테의 불멸의 걸작, 폭풍의 언덕입니다. 이 엄청난 사랑과 복수의 대서사시,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그는 사납고 무자비하며 늑대 같은 남자예요. 이 소설의 중심인물 히스클리프에 대한 묘사인데요. 바로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 말입니다.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? 자, 그런데 이 이야기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요. 시작은 1801년 현재 시점입니다. 한 방문객이 수십 년 묵은 증오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묘한 저택에 발을 들이면서 모든 게 시작되죠. 이 방문객의 이름은 록우드. 이 근처에 새로 이사온 세입자인데 집주인인 히스클리프에게 그냥 예의상 인사하러 간 거였어요.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. 록우드가 처음 입힌 인상이 어땠냐면요. 인사는커녕 악마에게나 가버려 이런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듣고 벽난로 위에는 막 흉악해 보이는 낡은 총들이 떡하니 걸려 있고요. 거기에 적대적인 젊은 여자, 또 헤어튼 언쇼라는 아주 거칠고 꾀재지한 청년까지 정말 모든 게 수상하고 저기로 가득 차 있죠. 대체 이 집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심지어 그날 밤 눈보라 때문에 저택에 갇히게 되는데요. 록우드가 정말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. 창밖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작은 손이 자기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. 유령을 만난 거죠. 이 소름 끼치는 경험 때문에 록우드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도대체 이 저택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필사적으로 알고 싶어집니다. 그래서 록우드가 묻기 시작하죠. 이 집의 오랜 가정부 넬리 딘에게요. 마침내 넬리가 입을 엽니다. 자, 이제 그녀의 기억을 따라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과거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?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언쇼 가문의 딸인 어린 캐서린,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리버풀 길거리에서 데려온 정체불명의 고아 히스클리프. 이 둘은요, 정말 한몸처럼 자라나요. 저 거친 황야를 함께 뛰어다니면서 그 누구도,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아주 깊고 열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. 캐서린의 어린 시절 일기를 보면 이 둘의 관계가 더 명확히 보여요. 힌들리는 끔찍해. 히스클리프랑 나는 반란을 일으킬 거야. 라고 쓰여 있죠. 그러니까 폭력적인 오빠 힌들리의 억압 속에서 이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함께 세상을 향해 맞서는 동지였던 거예요.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둘만의 세계도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. 바로 사회라는 벽이죠. 그리고 캐서린은 모두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될 아주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자, 캐서린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한번 보세요. 한쪽엔 히스클리프가 있죠. 열정, 야생,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. 반대쪽엔 누가 있나요? 에드거 린튼, 지위, 품위, 안정적인 삶을 줄 수 있는 적합한 남편감이죠. 이건 그냥 두 남자 사이의 고민이 아니에요. 자신의 본성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갈등인 거죠. 그리고 캐서린은 결국 에드거와의 결혼을 선택합니다. 현실적인 안정을 택한 거죠. 바로 이 결정, 자신의 영혼을 배신한 이 선택이 이 이야기의 모든 비극을 불러오는 방아쇠가 됩니다. 우연히 캐서린의 결심을 엿들은 히스클리프는 어떻게 했을까요?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. 절망에 빠져서요.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은 시간, 바로 3년. 이 3년 동안 캐서린은 에드거와 결혼하고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3년 후에 히스클리프가 돌아옵니다.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었어요.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.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정말 처절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.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그냥 화풀이가 아니에요.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죠. 보세요. 첫 번째,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를 도박과 술로 망가뜨려서 워더링 하이츠를 통째로 빼앗습니다. 두 번째, 에드거의 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해서 린턴 가문에 발을 들이고 그녀를 학대하죠. 세 번째, 워더링 하이츠 진짜 상속자인 헤어튼을 글도 모르는 무식한 하인으로 전락시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다음 세대까지 이용해서 남은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하죠. 이건 정말 두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계획이에요. 그의 동기가 뭔지 히스클리프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? 내 후손이 그들 재산을 차지하는 걸 보고 싶다. 내 자식이 그들의 자식들을 품삯 받고 일하는 하인으로 부리는 걸 보고 싶다.
엄청나죠? 이건 단순한 안가품이 아니에요. 자신을 짓밟았던 그 계급과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완전한 권력의 역전을 꿈꾼 겁니다. 자,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몰아친 복수와 증오의 폭풍. 과연 이 지독한 비극은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대를 이어서 계속될까요? 희망은 의외의 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다음 세대, 캐서린의 딸인 젊은 캐서린과 하인으로 전락한 헤어튼 언쇼, 이 두 사람에게서요. 하지만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에요. 이 둘의 관계 역시 부모 세대의 갈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서로를 경멸하고 적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. 특히 교육받고 자란 젊은 캐서린은 헤어튼을 엄청 무시해요. 헤어튼이 혼자 글을 배우려고 애쓰는데 그걸 보고 비웃어버리죠. 내가 비웃었더니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. 바보 아니에요? 라고 말할 정도로요. 결국 그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증오와 멸시의 고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. 캐서린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헤어튼에게 먼저 다가가요. 그가 괜찮다면 내가 가서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이죠. 바로 이 장면, 이 작은 친절의 손길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 길고 지독했던 증오의 사슬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는 첫 희망을 보게 됩니다. 그럼 히스클리프는 어떻게 될까요? 평생을 복수 하나에 매달렸던 그는 죽은 캐서린의 환영에 계속 시달리면서 서서히 복수할 힘 자체를 잃어버려요. 결국 그의 그 지독한 집착과 분노는 죽음마저 넘어선 캐서린에 대한 광적인 사랑 속에서 전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해피엔딩일까요? 폭풍의 언덕은 그렇게 간단한 답을 주지 않아요. 대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. 과연 한 세대의 사랑이 그 이전 세대의 뿌리 깊은 증오를 정말로 극복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? 이 소설은 가장 파괴적인 폭풍조차도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다는 그 강렬한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막을 내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